이게 우연히 같은 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본 것처럼 가야, 신라, 백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종교나 이제 철학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좀 알면은 그 중국 정사나 에서 실제로 이게 좀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야사는 좀 사료가 좀 많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료를 이제 좀 제대로 이제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남제서라고 이제 하는 책이 있어요. 남제는 이제 그 5세기 말 그 중국 한족이 북방 기마민족한테 이제 쫓겨가서 이제 세운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일시적으로 가야가 이제 좀 외교 활동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가야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그 본국이라고 이제 좀 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형식은 중국 남자가 이제 가야에 이제 벼슬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북방 기화민족한테 쫓겨가서 이제 새빵살이 하는 그 중국 남자가 남한테 이제 그 군호 같은 걸 이제 수여할 형편은 아니고 형식적인 그런 거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가야가 본국왕이라고 이제 좀 지칭이 이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기록을 하나 좀 얘기를 좀 드리면은, 구당서에 보면은 국명 일본에 대한 유래를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아는 거, 외인들이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하여서 일본이라고 바꿨다라고 하는 그 얘기도 적지만은 이설을 이제 하나 적은 게 하나 있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장인데, 어떤 사람들은 일본은 옛날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는데 외국의 땅을 아울렀다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외인이 부끄러워서 언제야 그 670년 이후에 사용된 일본도 있지만 다른 일본도 있다고 이제 좀 구당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일본은 외국의 땅을 아울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일본은 외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 한국 사람은 한국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 땅은 원래 한국 사람 땅이니까. 이 일본이 외인이면은 외의 땅을 아울렀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외인이 아닌 사리 세력 중에서 일본이라고 이제 불리운 세력이 외의 땅을 아울렀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일본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이름을 칭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자기 나라를 이제 본국이라고 했던 가야밖에 없는 거죠. 가야는 이제 자기를 이제 본이라고 하고, 열도로 건너갔을 때는 일본이라고 이제 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 합리적인 이제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다른 자료에서 좀 확인을 하면은 아마 이 부분은 사실로 이제 좀 받아들여는 게 좀 합리적일 거예요. 그래서 북사라고 이제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북사 동해열전,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열전을 이제 기록을 한 거에서 신라 기록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한 게 있어요. 신라의 왕은 원래 백제 사람이었는데, 이 백제 사람이 신라로 들어갈 때는 바다를 통해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신라의 나라와 왕을 물려받고, 처음엔 백제의 속국이었다가 백제인들이 고구려를 정벌할 당시에 노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후 상솔귀지, 이 두 세력이 이제 합쳐진 다음에 강성함을 이룬 다음에 백제를 공격을 하였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세력들이 가야의 속국이 되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현재 제도권 학계에서는 이 해석을 좀 되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무시를 하는데, 그 무시할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식하고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되게 좀 많죠. 그러니까 백제 사람이 신라의 왕을 한 거는 좀 터무니없는 얘기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백제인이 신라를 갈 때 바다를 통해서 간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육지로 가는 게 최단거리인데 바다를 통해서 신라를 갈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긴가민가 하고. 마지막 문장이 이제 중요한데, 가야가 이 세력들, 그러니까 신라를 백제인이 다스리던 신라를 이제 속국으로 삼았다는 그 기록이에요. 이게 좀 너무 생뚱맞은 얘기 같지만은 이 신라가 이제 한반도에 있던 신라가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던 신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확인시켜주는 내용에 불과해요. 그 칠지도 같은 거를 보면 실제로 백제 후왕이 일본 열도에 이제 파견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열도 신라의 왕을 백제인이 했다는 얘기가 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바다를 통해서 이제 당연히 갔겠죠. 열도 신라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세력들이 이제 가야의 속국이 되었다는 얘기는 앞에 문장. 그 가야는 이제 자기를 본의 나라라고 칭했고 이 본의 나라라고 칭한 가야인들이 외의 땅 일본 열도를 이제 아울렀다는 그 얘기하고도 그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추론했던 것들이 맞다는 거를 이 북사 동의열전의 일본 열도신라 기록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이제 시켜주는 거죠. 문헌상으로 이게 좀 확인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그 태백일사라고 이제 한 책이에요. 환단고기에 있는 책 중에 이제 하나인데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좀 스킵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 입장은 뭐냐면은 그 환단고기가 이제 100% 이제 진서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사료로서 이제 가치가 없으니까 쳤다도 보지 말자 이런 것도 좀 학문적인 태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환단고기는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위서고 뭐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환단고기 이유립이 이제 1982년인가에 이 책을 이제 처음 출간을 했는데 그 출간할 당시에 자기가 이제 좀 전쟁 그 가난 때문에 그 책을 이제 분실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복원해서 이 책을 다시 썼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유립이 되게 좀 똑똑한 사람은 맞지만은 저는 이제 네가 읽었던 책 다시 한번 그대로 써봐라 그러면은 그 당연히 못 쓰거든요. 다만 이제 좀 상당 부분 이 사람이 그 복원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지금 우리가 이제 좀 같이 읽어볼 그 태백일사 기록과 같은 거죠. 그 태백일사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도국은 축자, 큐슈에 있었으며 이게 곧 일양국이다. 여기서부터 동쪽은 외에 속하고 그 남동은 알라에 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큐슈 지역의 남동쪽에 이제 아라가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아라가야는 알라는 본래 홀본 사람인데 북쪽에 아소산이 있고 알라는 뒤에 임나에 들어갔는데 고구려와 친교를 맺었다. 이게 태백일사 대진국 분기 기록인데 그 태백일사를 좀 위서라고 좀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가야가 원래 홀본 사람이다. 이 홀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졸본부여나 이런 것을 좀 연상이 되는 부여를 이제 연상시키는 이제 지명인데 김해 대성동 고분을 실제로 보면은 그 부역의 유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1990년에 이제 대성동 고분이 발굴이 돼서 이제 안 거지. 그 전까지는 가야하고 부여하고 당연히 이제 상관이 없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죠. 위쪽에 뭐 고구려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 가야가 이런 고구려 부여 이런 세력하고 의외로 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거를 82년도에 이 문장을 쓴 거고 90년에 그 유적이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밖에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 이유립이 어떤 중요한 사설을 본 거는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아니면은 뭐 타임슬립을 해서 이유립이 미리에서 대성동 부분을 보고 이 문장을 적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이제
강조를 하는 이유는 앞에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했던 내용들, 그 가야 세력들이 일본 열도를 아울렀다, 혹은 일본 열도에 있던 백제인이 다스리던 신라를 가야가 이제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다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 이태백일사의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야가 큐슈에 있던 이제 가야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뒤에 임나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그 하만 저기 이제 아라가야 유물이 나라 지역에서 좀 출토가 되는 걸로 나와요. 그 한국 제도권학께서 이제 당연히 그 고대 일본의 존재를 이제 좀 존재가 없었다는 얘기를 좀 하기 어려우니까는 그 외하고 아라가야가 뭐 교류를 했다, 뭐 교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뭐 좀 현실적인 얘기는 좀 아니겠죠. 뭐 교류나 교역을 한다고 하면 뭐 철정이나 어떤 이런 귀중품도 많은데 굳이 뭐 도자기를 그 무역을 했을 리도 없고, 결정적으로 좀 중요한 게 이 아라가야 유물이 나오는 이 지역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라가야 신사가 있는데 그 구멍혈로 이제 한자를 장난질을 쳐서 아나무라가 있던 그 지역이거든요. 아라가야 신사가 있고 아라가야 마을이 있는 곳에서 아라가야 유물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좀 별로 어떤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앞에 태백일사 문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아라가야가 큐슈에 있던 아라가야가 어느 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 지역이 임나가 되겠죠. 실제로 신차성시록을 보면은 임나한, 뭐 임나다라 이런 식으로 임나 플러스 한반도계열 국가들의 지명이 들어간 성씨들이 이 지역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사료들을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은 사실로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만화책이라고 알고 있는 일본서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요거는 일본 최초의 전황, 일본서기는 이제 신대기라는 부분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신대기에 나오는 존재들은 그 인간이 아니라 이제 신이라고 그 책에는 이제 규정을 내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 천왕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될 때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이 신무천왕이에요. 신무천왕은 이제 그 미야자키 현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동쪽으로 이제 나라까지 가서 정벌을 한 후에 일본을 건국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연대는 이제 기원전 66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존 카터 코벨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4세기나 이제 5세기의 일을 기록을 했을 4세기의 일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태백일사나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이제 추론을 해본 그 가야인의 이동 루트하고 이 신무천왕 동정기에 일본서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 루트하고 거의 이제 일치를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 일본서기 기록에 이렇게 이 루트를 따라서 이제 동정을 했는데, 그 강원궁이라고 이제 하는 곳에서 이제 등극을 했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이 지역에서 5세기 가야 유물이 좀 대량으로 이제 좀 출토가 이제 좀 됐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일본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자는 이야기인데, 신무천왕의 또 다른 이름은 신일본 반여원 천왕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 이제 좀 일본 서기를 이제 연구하던 한국 학자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하던 얘기가 뭐냐면은, 일본 서기에 보면은 뭐 일본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일본이란 명칭 자체가 그 7세기 말부터 이제 사용을 됐는데, 그 이전에 사용된 건 그 이전에 일본이 없었는데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제 뭐 책에 있고 이런 건 다 조작의 흔적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들을 하셨는데, 그 생각도 이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이제 뭐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웨이니 국호를 명치한 그 일본도 있지만은 본의 나라 가야가 열도로 가서 일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외의 땅을 아우른 그 일본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무천왕의 다른 이름 신일본 반려원 천왕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서 일본이 이제 들어간 것이 좀 우연이겠느냐?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무천왕 동정기 이런 것들이 가야인이라는 걸 이제 숨기는 거 하고 그리고 연대를 이제 조작했다는 것만 빼고는 상당히 이제 좀 실수하고 좀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다. 이걸 어떻게 구분을 이제 잘 하면은 오히려 일본 열도 이제 한반도 국가들의 개척사를 우리가 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이제 좀 되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3쿠션으로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 우리가 천부경이라고 하는 유물이 고고학적으로 삼수분화 사상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걸 이제 봤고 그 천부경의 이제 핵심 단어는 본이라고 하는 것. 그러고 이거는 백제신라 가야 모든 세력이 공유했던 신앙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가 있었고 본은 현대 한국어로는 모도라고 불리고 가야의 국명으로도 이제 사용이 됐고 열도 외 세력을 정벌한 가야 세력도 일본이 되고 구체적으로는 저는 아라가야라고 현재는 보고 있어요. 윤영식은 백제 동성왕이 가야 세력이라고 이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동성왕과 관련된 나주고분에도 실제로 이 삼연문칼 본이라고 하는 신앙을 이제 표현을 한 이 칼이 발굴이 되었고 동성왕은 여시성을 버리고 자기의 이름을 모도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 세 개가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을 잘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고학적으로도 본이라고 이제 하는 철학이 이제 표현이 된 게 고고학적으로 한번 나오고 그 중국 문헌을 통해서도 본이라고 칭한 가야 세력이 열도로 정벌한 것도 나오고 윤영식의 주장은 일본 서기 신대기의 오아나무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가야 세력인 거고 이게 동성왕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기까지 윤영식의 주장이 황당무계하긴 하지만은 상당히 어떤 사실에 가깝기도 하다라는 게 이제 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봤을 때 이제 90점 맞는 친구하고 100점 맞는 친구의 어떤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 90점 맞는 친구는 자기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답안을 그냥 제출을 하고 100점을 맞는 사람들은 이제 꼭 검산을 하죠. 그래서 검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 윤영식의 사고방식으로 이제 신공황후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화호는 왕의 곁에서 목숨을 지킬 것이고 화호는 니키미타마라고 읽고 황호는 아라미타마라고 읽는다. 이때 마침 황호는 산달이었는데 황후가 도로 들어 허리에 차고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날 이 땅에 태어나소서라고 빌었다. 그 돌은 지금도 이도연의 길가에 있다. 이리하여 황혼을 분의 선봉으로 하고 화혼에게 청하여 왕손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때 태어난 아이는 응신천왕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호무다 천왕이라고도 하죠. 호무다는 한자를 이제 다른 걸로 바꿨지만은 히모토가 맞고 일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공황후기 하면 일단 기분 나쁜 내용이잖아요. 뭐 임신한 아줌마가 와가지고 신라를 이제 정벌하고 이런 얘기가 되는데 조작을 하기에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이야기의 원형을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원형은 뭐였냐면은 저는 이제 신공황후를 현재 이제 좀 가야 여신이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가야의 여신이 일본 열도에 있었던 신라를 정벌했던 게 이제 실제의 역사였었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으로 이제 그 등치를 이제 시킨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좀 그 신공황후의 원형이었고 이 이야기를 살짝 비튼 거예요. 일본 열도의 신라를 정벌한 얘기를 한반도 신라를 정벌한 것으로 서술을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상당히 이제 원형이 유지가 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아라가야 세력이
일본 열도로 정벌을 하면서 새로운 가야를 이제 탄생시키는 그 과정. 탄생시킨 것은 호무다 천황이라는 실존 인물을 탄생시킨 게 아니라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 정확한 발음은 히모토를 탄생시킨 얘기죠. 이 이야기가 그 태백일사하고 상당히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태백일사는 일본은 옛날에 이국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신공항우도 보면은 신공항우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사용한 돌을 이도현의 길가에 있다는 이제 표현이 좀 나오고요. 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은, 아라가야는 뒤에 임나에 들어갔다. 예, 이런 표현도 좀 있죠. 근데 이제 신공항우를 이끄는 신은 아라미타마. 이거는 아라가야하고 똑같은 한자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은 이것까지는 손을 못 댄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미타마라는 말은 이제 그 혼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라가야의 혼이 이 신공항우를 그 인도를 한 거죠. 여러 학자들이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어요. 저희 이제 비욘드 히스토리 채널에 이제 존 카터 코벨 편을 좀 많이 다뤘는데, 존 카터 코벨도 결국 이제 신공항우가 그 가야 부여족 여성이 일본 열도로 정벌한 이야기일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다큐멘터리에 존 카터 코벨 박사님 이제 좀 다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우리가 좀 재미있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중국 정사 기록은 참 재미없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 가야가 이제 본국이었고, 일본이라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외의 땅을 아울렀고, 그렇게 좀 재미없게 이제 서술이 돼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일본 서기 안에서 가야인들이 일본을 세우는 이야기의 원형을 한번 좀 추측을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좀 재미있고 좀 멋있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일본이라는 국가를 세운 게 아니라 그 신공이라고 하는 그 여성 신일 수도 있고 실존인물 수도 있고, 이 여성이 호모다라는 아이를 낳는 것, 생명을 탄생시키는 걸로 이제 일본이라는 국가가 세워지는 걸 좀 등치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좀 이 부분을 좀 재미있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좀 개천절이었는데, 개천절하면 이제 또 단군신화를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단군신화의 이야기는 환웅하고 옥녀가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가야인들도 열도로 가서 백개인이 다스리던 신라를 속국으로 삼으면서 그 일본이라는 국가를 탄생시키는 거를 호무다라는 태자를 낳는 걸로 이제 등치를 이제 좀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에 대한 인식이 고조선 시대부터 열도로 정벌하던 가야인들에게까지 그대로 좀 이어지는 거라고 좀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국가를 생명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 참고로 이제 좀 그 경제학을 좀 전공을 한 사람이라, 국가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그 상행위를 하고 서로 이제 뭐 계약 같은 거를 맺어서 그 계약의 집합체 뭐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법학 같은 걸 전공을 하신 분들은 그 법적인 체계를 통해서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무기체 같은 게 좀 연상이 될 거예요. 근데 국가를 생명체라고 인식을 하는 게 틀린 걸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 장면을 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방송은 뭐 문재인을 지지하는 방송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나온 이 사진에 있는 문재인은 국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이 광주를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5월 18일이었죠. 그 유족 중에 이제 한 분, 이제 1980년 5월 18일생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좀 뭐 얘기를 하다가
1980년 5월 18일에 이제 자기가 태어나고, 그 아버지가, 내가 딸이 태어나니까 딸을 보러 가야겠다 해서 시내를 가는 과정이 이제, 그 총에 맞아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여자가 이제 좀 그 얘기를 낭독을 하면서 이제, 내가 그날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죽지 않고, 어머니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니까는 대통령이 이제, 가서 이제 이 여자분을 안아주고, 그 울지 말라고 내가 이제 좀 행사 끝나고 당신 아버지한테 같이 참배하러 가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걸 좀 떠나서 되게 좀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 저는 이제 좀 재미있게 봤던 게, 이 장면이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이제 플랜카드를 들었는데, 이것이 나라다라는 글이 쓰여진 거를 이제 좀 플랜카드를 좀 들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최근 한 2, 3년 동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접고 있는 화두가 이것이 나라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라면 뭐다라고 이제 정확히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느냐, 뭐 그런 부분들에서 상고사로부터 좀 다시 출발을 해보고 고대인들을 만나는 것도 좀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윤영식이라는 1987년도에 너무나 이제 시대에 앞서간 책을 썼기 때문에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모도라는 이제 한 가지 토픽만으로도 이렇게 좀 할 얘기가 많은 그런 책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뤄보고 싶지만은, 오늘은 이 모도에 대한 이야기. 윤영식이라는 분은 의외로 좀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국가란 무엇인가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